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나원교육의 김은석입니다. 우리 바뀐 교육제도 받는 예비 고1 친구들 어떻게 1등급으로 들어갈 것인가. 예전 1등급이 아니죠. 10% 1등급입니다. 그 솔루션 한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1 1등급의 솔루션. T는 주력 해결 난이도의 중심을 잡아랍니다. 자, 1등급의 폭이 넓어졌다. 예전 4%에서 이제 10%로 바뀌었습니다. 전략도 바뀌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효율성과 선택도 달라야 됩니다. 예전에 4% 기준, 문제의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잡았을 때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난이도가 8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난이도 8, 9, 10으로 출제되는 학교별 킬러 문항이 1등급의 변별 키였습니다. 근데 10%로 늘어났다? 이건 난이도 8, 9, 10이 키가 아니고요. 그 이전 난이도 6, 7에서 얼마나 완벽을 기하고 난이도 8 이상을 학생들이 접근하고 건드리느냐. 이게 바로 1등급의 키로 바뀐 겁니다. 자, 우선 자녀분이 진학하는 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전 변별을 위해서 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몇 문항이 출제되는지를 볼 때, 예를 들면 문제가 어렵다고 유명한 휘문, 단대, 중산의 경우 문제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죠. 변별을 주기 위한 킬러 난이도가 난이도 8이 한 문제, 난이도 9 이상이 한 문제, 이 정도로 변별을 주거나 8과 9를 3문제 이상 던져서 변별을 주거나, 즉 수능에서 나오는 난이도보다 학교 내신 난이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학교들, 또는 난이도 8문항을 두세 문항이나 가끔 9문항을 주는 학교냐, 진선이나 중동 같은 경우죠. 자, 경기고나 경기여고, 숙명처럼 변별 난이도가 8을 두세 문항, 가끔 9 하나, 근데 가끔 9 하나 던지면 만점자가 없거나 1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주는 학교냐, 즉 1컷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선정이 되느냐. 난이도 8짜리를 틀려도 1등급이 뜨는 학교가 있고요. 난이도 8 이상을 맞춰야 1등급이 뜨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을 구분하여 1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다, 즉 학교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 요게 기존 키였다면, 지금은요, 학교별 준변별로 출제되는 난이도 6과 7, 이걸 겨울방학 때 연습하고 내신 때 8 이상의 문제가 본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걸 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연습량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난이도 6, 7에서 본인이 시간이 걸리거나 난이도 6, 7 문제에 대해서 본인 체감이 난이도 8 이상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난이도 6, 7이라는 건 문제집으로 치면 블랙 라벨에 있는 B 스텝이 난이도 6, 블랙 라벨 B 스텝 이상 C 스텝이 난이도 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교 중변별 문제가 그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 겨울방학 때는 거기 있는 문제들을 쭉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은 독특한 문제라기보다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베이스로 4점짜리죠. 얘들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해서 내신 문제로 모의고사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확실한 연습, 그리고 해당 난이도의 변별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눠지는지 연습, 그리고 본인이 취약한 파트, 난이도가 낮더라도, 즉 난이도가 4, 5에 돼 있는 문제더라도 학생별 체감 난이도는 8, 9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해당하는 본인의 취약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확실히 정리해줘서 6, 7 기준 완벽한 정리. 자, 요게 연습량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막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유형별 정리되어 있는 이런 문제집들, 이건 선행할 때나 난이도 5 이하에 있는 문제집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좋은 문제들로 한 번에 난이도 5에서 난이도 8로 점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6, 7. 자, 이게 중요하죠. 체계적으로 난이도 9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문제가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갔는지 가운데 있는 좋은 문제들로 학생들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무조건 손을 빠르게 계산하면 된다. 이건 아니죠. 문제별로 키가 뭔지, 이 문제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포커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익혀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생님별로 본인 교재가 참 좋다,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 문제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어떻게 난이도가 올라가는지, 같은 취지의 문제인데 어떻게 조건이 추가되는지 이걸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제대로 정리하기 위한 조건. 뭐가 필요하죠? 학생들이 선생님들 개념 설명할 때 어딘가 열심히 적고 있는데, 자, 적은 필기 노트는 일주일은 없어집니다. 길게 가는 여학생 한 달이면 없어지죠. 주로 엄마가 버렸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뭘 기억해야 되는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서 제 수업은 은비 노트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제가 판서하는 모든 내용들 또는 심화 이론, 지름길 풀이들을 제가 먼저 손필기로 형광펜과 색색드립펜,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직접 필기한 것처럼 먼저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교재로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필기 없어진다고 했죠? 문제별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팁이 뭔지,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식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리는지, 일반 풀이와 본인이 알고 있는 지름길 풀이가 함께 있어야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월감과 효과가 훨씬 뛰어나지겠죠? 지름길 풀이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학생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풀이를 항상 함께 수업 중에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 정리가 필요하죠.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풀이로 접근되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교재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까 강조했었죠. 모의고사 사전 문항들이 내신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같은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느냐, 체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에서 8, 점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모의고사와 내신의 연계, 줄여서 모내연이라고 합니다. 모의고사 한 문제 원문에 대해서 내신 변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 5, 6, 7, 8 또는 6, 7, 8, 9 수준으로 학교 내신 형태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서 또는 어떤 형태로 변화되면서 자, 난이도가 올라가는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연습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수업을 진행할 때도요, 정말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난이도가 올라가는지, 자, 역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단계적으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모양이 달라지지만 풀이는 똑같거나 아니면 같은 모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통합되었거나 하는 내용으로 여기 있는 수업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수업 때 1단계 문제 가볍게 설명하고요. 모든 친구들이 그렇지 하면서 리뷰가 될 겁니다. 자, 이 리마인드 후에는요, 해당 문제가 어떻게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두 번째 단계 문제 함께 풀고요. 3단계, 4단계 앞에 있는 1단계 또는 2단계 문제가 함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된 조건, 학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던져줘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 9까지 여기 있는 문제들을 구성해서 확실하게 6, 7 가장 두텁게 만들고요. 8, 9까지 학생들이 6, 7에서 어떻게 문제가 바뀌는지 볼 수 있는 눈과 정리를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정말 잘하고 이미 완성된 친구들은
난이도 8, 9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중심을 둘 것인가, 난이도 6, 7의 완벽한 정리와 연습에, 자, 여기서 연습이라는 건 난이도 8입니다. 여기까지를 키로 잡고요. 자, 모든 변별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아닙니다. 난이도 8, 9 문제를 이번 방학 때 모두 다루겠다? 아닙니다. 1등급의 베이스가 되는 학교별 중변별 문제, 난이도 6, 7까지를 확실히 해서 어떻게 해요? 맞을 문제는 다 맞고 8 이상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베이스를 만드는 수업이고요. 자, 해당하는 내용은 공통수학 1, 1학기 때 보는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1월 달에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당 특강의 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 6, 7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난이도 8까지 보되 문제풀이가 아닌 이론을 확실히 정리하자. 자, 요게 오전 공수1 특강이고요. 공수1 특강 후에 2월 달에는 공수2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녁 때 정규는요, 월금반 또는 수토반으로 진행하고, 토가 되겠군요. 월요일과 수요일이 같은 수업, 금요일과 토요일이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맞추시고 학생들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녁 때는 난이도 7 포커스로요,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5, 6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베이스, 얘를 잡고 7 난이도가 80%, 난이도 6과 난이도 8 난이도를 각각 10%씩 섞은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1월 달에는 공통수학 2를 먼저 하고요. 오전에 수업은 공통수학 1이고 저녁 때 수업은 공통수학 2가 되겠군요. 2월 달에는 특강으로 공통수학 2, 그리고 자, 2월은 3월 내신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녁 때 공통수학 1 문풀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해당 특강이나 정규 수업이나 수업만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화수목금 클리닉이 따로 진행이 되고요. 학생별 취약 문제나 아니면 유사 문제를 풀 때, 아니면 과제가 덜 됐을 때 클리닉은 필수 참여, 또는 클리닉 때 과제를 미리 완성하고 전화 부강사한테 지문하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매우 효율적인 수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앞뒤 위에 붙여놨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빠졌군요. 마지막 페이지에 사실 제 자랑을 살짝 넣어놨었는데, 제 반의 학생들 70% 이상이 1등급, 바뀌기 전 1등급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바뀌기 전 2등급으로 대부분 성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바뀐 10%로 볼 때 예전 학생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이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정말 뛰어나거나 완성된 친구들이 와서 1등급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수업의 포커스는 맞을 문제를 다 맞고, 그 다음 얼마나 빨리 앞에 있는 난이도 6, 7을 해결하고 8, 9, 10에 대해서 본인이 건드릴 수 있는 문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건드려주자. 앞에 있는 문제에서 시간 확보와 정확도, 점수를 확보한 다음 플러스 알파 점수를 가자. 이게 제 수업의 취지고요. 학생들이 점수, 등급을 받기에 가장 적절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조금 빠져가지고 아쉬운데요. 마지막 멘트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2025년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